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unrestricted warfar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nrestricted warfare가 무슨 뜻이에요? restricted하면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unrestricted 하면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한이 없는 warfare 전쟁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이게 이제 중국 애들이 주장하는 건데 중국 애들의 이제 중국 인민군의 차오량과 왕샹슈이 이렇게 그 대령 얘네들이 지금은 그 unrestricted warfar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어로 하면 초한전, 그러니까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이래서 초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그게 아니라 한계를 벗어난 전쟁. 영어로 하면 더 이해가 쉽다는 얘기예요. unrestricted war, 그러니까 제한 없는 전쟁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제 중국의 대령들이 입반한 건데 그럼 제한이 없다는 게 무슨 제한이 없냐 그러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리고 서방 세계와 중국의 전쟁은 핵전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무력전쟁하면 양쪽이 다 핵을 있으니까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을 쓰지 않는 전쟁이라서 이거는 언제 전쟁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시인지 평시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게 이제 초한전 개념이에요. 이 초한전 개념에 의하면 이미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중국이 이 초한전에서 그러는 거는 저쪽 상대방 사회를 철저히 어떻게 무너뜨린다 여러분? 전쟁은 외부로부터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초한전의 이 전쟁에서 보면 상대의 내부를 무너뜨린다. 네. 상대의 내부를 무너뜨려서 상대를 무너뜨린다거든요. 그럼 상대의 내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의 내부를 무너뜨리는 거에 그거에서 자기네들이 당했던 거를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첫 번째가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는 이 정쟁에서 상대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얘네들이 하는 무기가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마약을 써서 상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중국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다가 얘네들이 지네가 아편 전쟁 때 아편으로 망했었던 거랑 똑같이 역으로 상대방의 아편을 넣는 거구나. 그 아편을 넣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네 그 아편 공급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공급망을 만들면서 깡패 조직 있죠. 깡패 조직을 만들고 그 깡패 조직이 상대 국가의 정치에 그러니까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깡패 조직이 상대 국가의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잠깐만 이게 캐나다 얘기인가? 잠깐만 이게 지금 난 전혀 여러분 이게 캐나다 쪽에서 막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캐나다 얘기인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저는 이 캐나다 쪽 사람들이 초안전 얘기하고 자기네들 사회에서 밴쿠버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와 마약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차오량과 왕샹슈이의 초안전 개념이 캐나다에서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너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하고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얘네들의 그 방식이 자유세계가 설마 하는 거를 노려라. 설마 하는 걸 노려서 상대를 무너뜨려라. 네.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훅 들어간다 이거죠. 쉣.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초한전이라는 거는, 초한전에서 보면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역사전쟁,
이념 전쟁, 그러니까 동북경 공정 이런 거 있죠. 역사 전쟁 그리고 이념. 그 이념에서도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언더도그마입니다. 뭐냐면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뭘 퍼뜨려라?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리고 이런 거를 상대한테 퍼뜨리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에 나는 억울해라는 그리고 이거를 퍼뜨려서 이 나라는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헬조선 만들고 대만을 이제 그 지옥섬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인식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디어전 이념 전에 그렇게 만드는 비군사적인 그 나라를 몰락하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격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확 머리가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 페미니즘 빌드업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노예를 왜 낳아? 내 새끼를 낳으면 노예인데, 그러면서 출산을 왜 해? 막 이런 거 있죠? 그럼 여자들 하면서 여성의 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벌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런 담론을 만든다거나, 금융, 무역, 자원, 별의별, 그런 거를 다 총동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얘네들의 그게 또 하나, 이 초안전에서 되게 이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의 약점을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뭐라고 보냐면, 임기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선거로 두기 때문에, 선거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30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30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상대 국가의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갈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유통 과정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이런 거에 깊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전쟁을 이 초안전을 전개했다라고 감지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초안전의 수단이 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쟁은 정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초안전을 전개하면서 온갖 데이터나 그 도청 같은 걸 하고 있고 사람들 다 그런 걸 빼내고 있구나라고 미국이 감지하고 이 초안전에 첫 번째로 대응을 한 게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수출 금지시킨 거. 이게 미국이 중국의 초안전에 가장 크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끊어라. 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쟤네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 자체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방식이 초안전, 이렇게 중국이 unrestricted warfare를 시작을 했고, 미국 내에 마약이 여러분, 걔네 그거 뭐죠? 요새 미국에 돌고 있는 마약, 애들 사망 픽픽하고 있는 그 약, 졸피뎀인가요? 졸피뎀이 뭐죠?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필라델피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쭉 되게 마약이 그 마약을 확 유통시킨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마약 돌리고 사람들 갈라치게 하고 언더도그만 쓰게 하고, 그리고 그거 이제 안티파 있죠. 안티파 국제운동 같은 거 배후에 있고, 졸피뎀, 펜타닐, 졸피뎀, 펜타닐이죠. 펜타닐 그 유통시키는 거에도 중국이 배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나 이런 주류 정치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트럼프가 블랙 리브스 매터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안티파나 이런 거에 중국의 배후 공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들 미친 소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중국이 상대국의 언더도그마, 나는 약자예요, 나는 억울해요라는 그거를 일정 정도 작업을 치는 거는 그건 또 맞는 얘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초안전 개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 저는 분명히 여러분 캐나다하고 이런 쪽 얘기하고 초안전 그 얘기를 하다가 그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막 얘기 나오고 있는 초안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 잠깐만, 이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마약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에 돈 많고 유명한 인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게 이게 마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마약 공급하고 약점 잡고 정보 캐내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중국이 뭐 이런 거죠. 네 아들이 약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너를 모고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 넌 나한테 협조해라. 이렇게까지도 작업을 칠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Unrestricted Warfare, 초안전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중국이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워페어를 초안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너무 무방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중국의 초안전에 국내에 협조 세력이 너무 많죠. 자, 제가 말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은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여의도 폭파될걸요. 좌우 가리지 않고 착살날 이 중국 초안전에 협조하고 있는 매국노 새끼들 존나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좌우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이제 나라가 강대국이 있잖아요. 강대국은요 기본적으로 정보 활동을 잘해야 돼요. 정보 활동을 잘해야지. 정보 활동을 잘하고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 막는 거, 방어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역공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국정원을 문재인이 헬렐레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된 개구멍이 진지죠. 좌파 진지들이 이런 개구멍의 통로가 되고 있고 지금 남국이 코인, 우리나라에 확 번진 마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적 못하게 검사 기능 마비시키고 검수완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개념이 중국의 초안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재일 음모론자 같죠.